안녕하세요.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발달치료학과의 김대용입니다. 또한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응용행동분석학과와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활동하면서 또 우리 발달장애인의 또 삶의 질, 또 의미 있는 하루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일상생활 증진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이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 그러니까 학령기에서 이제 좀 준비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일상생활 기술 향상을 위해서 또 이 행동 분석적인 관점에서 좀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발달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기로 전환됐을 때 이제 많은 동전 과제가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학교라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뭐 10여 년 동안 지내게 되죠. 뭐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은 굉장히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 지내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또 학교에서 근무도 했었지만, 학교라는 환경이 굉장히 구조화적이고, 이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매년 조금 이게 패턴이나 루틴들, 환경들이나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전환이 그 학교 내에서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적응 외에는 그렇게 큰 변화들은 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없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데요. 이 성인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학교의 이 체계적이고 조금 더 이제 보호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좀 보다 복잡하고 좀 더 이 역동적인 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뭐 평생 직장이 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근로도 굉장히 자주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학교의 시기보다는 훨씬 더 잦은 역동적인 사회적 환경이 이제 많은 도전 과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들은 좀 직업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 기술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래서 뭐 자기 관리 능력들, 또 뭐 식사 준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씻고 옷 입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개인 위생 관리들, 그 다음에 이 금전 관리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 경우에는 또는 이런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많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이 성인기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이제 방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이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그 변인들 중에 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상생활의 수준이 이 도전 행동에 가장 임팩트 있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상생활 기술들이 이런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달장애인기, 이 그 발달장애인의 이 성인기로의 전환 준비는 이 유년기와 이 청소년기의 이제 전환 준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는 그 과정의 의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삶을 설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일상생활 기술이 굉장히 이제 증진이 필요한데, 핵심은 이렇게 삶의 질의 향상에 필수적이고, 또 사회 통합에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지원할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 주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기술의 지원들이 실제로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기 전환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 독립하고 자립하기를 이제 바라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성인기 삶에서 이 독립과 자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데 이 독립성과 자립성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생존과 건강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걸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죠. 그래서 뭐 자립적인 생활에 굉장히 이 스스로 뭐 식사 준비하는 거 굉장히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회 참여와 취업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그 운신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도 확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요. 또 뭐 금전 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게 되고 또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 요소들은 이 개인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넘어서 결국 이 사회 통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 독립성과 자립성을 잘 갖추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그 그 사회적인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내가 이제 독립성과 자립성을 갖춰서 이제 뭐랄까요? 이 그 생산하는 입장이 되어지면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같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독립성, 자립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역 기술의 습득이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개인 위생, 뭐 복장, 의복 관리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자조 기술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리, 뭐 식사, 뭐 청소, 정리정돈 이런 것들은 뭐 가정생활 기술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의사소통 기술이나 뭐 대인관계와 관련된 그런 지식이나 사회성들은 뭐 사회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목적지로 길 찾아가는 것들,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교통이나 이동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예산을 세우고 뭐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뭐 이제 공과금을 제출하거나, 휴대폰 비를 낸다거나, 또는 뭐 OTT 이런 비용을 낸다거나 결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금전관리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술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이러한 역량들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런 기술들, 일상생활 기술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전에 평가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전 평가는 이 대상자가 또는 이제 학습해야 될 사람들이 또는 이제 복지 현장에 계시다면 우리의 이제 이용인들이 또 학교에 계시다면 우리 학생들이 뭐 유아들이 뭐 어쨌든 이 학습자가 이미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조 능력을 뭐 체크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뭐 구글에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뒤에서도 이제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도 많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 기술들을 이제 평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기술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수행 수준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역들이 뭐냐. 뭐 옷 입기냐, 또는 식사 준비냐, 어떤 영역들이 어려운지를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적절한 평가를 한 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보통 이제 스마트 원칙이라고 스마트 프레임워크라고 뭐 이제 해외에서는 뭐 목표를 세울 때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좀 달성 가능하고 또 이제 삶과 관련성이 높고 그다음에 시간에 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사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할 때는 일상생활 기술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평가 도구를 이제 제가 좀 알려져 있고 제가 쓰는 것들이랑 좀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좀 행동 단위로서 좀 이 목록화되어 있는 평가 도구.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그 통칭 그냥 제가 편의상 작동 행동 중심의 평가 도구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작동 행동 중심의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에이블스 R이라고 하는 도구와 AFLS라고 하는 이런 도구, 이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에이블스 R이라고 하는 도구는 뭐 이제 행동 분석을 하시는 치료사 선생님들은 그래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 언어와 학습 기술을 평가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영역 중에 그 일상생활 기술이 한 네 영역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AFLS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기술에 특화된 평가 도구입니다. 이제 패팅턴이라는 이제 동일한 저자인데요. 이제 식사 준비나 이런 개인 위생 같은 좀 실제 생활에 밀접한 기술을 평가하는데 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은 좀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입니다. 그 앞서 이렇게 살펴본 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아동이 또는 이 대상자가 어, 100명 중에 몇 번째로 이게 이 적응 행동의 그 순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는 도구이라면은 이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규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좀 오래된 도구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근데 아직도 좀 쓰이고 있는 것 중에 뭐 사회성숙도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일상생활의 기술들을 좀 평가하는 데 좀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사회성숙도 검사는 제가 최근에도 뭐 아까도 뭐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쉽게 뭐 PDF나 이런 것도 좀 찾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오래됐다는 거, 80년도쯤에 80년도, 90년대 요 사이에 개발된 거여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에서 만들어진 도구는 이제 그 적응행동 검사라는 이름으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적응행동 검사가 사실 거의 이제 일상생활 기술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나이스 그 KABS라고 이제 보통 읽습니다. 뭐 특수교육 현장에서 좀 널리 사용되는 평가 도구이고요. 이 적응 행동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일상생활 기술, 개념적, 뭐 이렇게 사실적, 실제적인 이런 그 일상생활 기술들을 좀 다양한 영역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들어진 이제 적응행동 검사 중에 좀 옛날에 만들어진 검사가 있어요. 뭐 옛날이라 해봤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제 그 검사 카이제 어, 그 하여튼 요 검사 도구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최근 것들은 KABS고 요거는 아마 온라인에서도 좀 찾아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이제 바일랜드 검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게 일상생활 기술들을 좀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티칭하거나 좀 그 현실적인 좀 팁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행동 단위 중심의 평가 도구, 이 에이블스라는 도구와 이 AFLS라는 도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에이블스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거는 국내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절판이 되었는지 아직도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글로 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고 여기는 총 2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 영역이 이제 25개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영역마다 한 544개 그러니까 이게 영역마다 이제 몇 개씩 있어가지고 이 세부 항목들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이제 크게 A영역이라고 좀 해야 되나요? 이게 네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베이징 러너 스킬. 그래서 보통은 뭐 그 소위 말하는 발화가 제한적인
뭐 이제 보통은 치료실에서 뭐 무바라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좀 바라가 좀 제한적이어서 뭐 모방이나 또 이제 동일성이나 하여튼 이런 류들의 좀 스킬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목록들이 되어져 있는 그런 영역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아카데믹 스킬들, 학업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뭐 읽기나 쓰기나 수학과 관련된 것들, 세마기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자기관리 셀프 헬프 스킬도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뭐 대소변 훈련이라든지 뭐 개인위생 관련된 기술들을 평가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독립적인 생활에 좀 필수적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소근육 관련된 이제 모럴 스킬 그러니까 운동 기술 스킬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좋은 것들은 조금 더 현재 수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목록화가 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쨌든 그 모든 아동들이 도달해야 될 그런 준거이기 때문에 부재하는 행동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런 그 뭐랄까요? 일상생활 기술이라는 게 또 언어 기술이나 이 학업 기술이랑도 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항상 많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주제니까 그 일상생활 주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좋겠죠. 이 셀프 헬프 스킬, 그러니까 자기 관리 스킬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복 관리 능력, 그 드레싱 스킬입니다. 그래서 뭐 옷을 선택하거나 입거나 벗는 과정에서의 이제 기술들을 좀 평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외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식사 관련된 기술을 좀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식사 준비하는 게 되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먹을 거를 준비하는 게 그 뭐 양육하시는 분들 이게 부모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혼자 챙겨 먹을 수 있게 되면은 진짜 그 엄청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먹는 거, 그다음에 먹여주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만 떠먹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차려 먹는다? 혼자서 뭐 꺼내 먹는다? 뭐 본인이 해 먹지는 않아도 뭐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가지고 반찬통 뚜껑 열어서 밥 퍼서 먹는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골고루 먹고 꺼내 먹고 이런 것들은 건강한 생활 유지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활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직장 생활 가가지고 그냥 급식 무조건 먹고 오고, 그러니까 꼭 도시락 안 싸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루밍, 그 개인 위생 관리 기술들도 이제 측정합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 손톱 관리 이런 뭐 기본적인 위생 습관이나 이런 위생 습관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들을 이제 평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화장실, 대소변 관리 기술들입니다. 저희 뭐 대학원생분들이나 하여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영역 중에 이 대소변 기술들이 항상 좀 있으세요. 섭식이랑 이런 대소변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위생의 핵심 영역이고 이 독립적인 생활과 가장 연관이 된 좀 큰 영역 중에 하나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블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그 네 가지 영역들이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인데 실제로 요런 그 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런 그 체크리스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옷 입기 스킬인데요. 드레싱 스킬인데 이게 U자입니다. 한 스물 몇 번째 이제 되겠죠? 되겠고 스코어, 그다음에 타스크, 그다음에 그 오브젝트, 그다음에 이제 질문지. 보통 이제 질문이나 이런 관찰로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아를 이렇게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첫 번째는 그 그 바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점검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학습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스스로 바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 가는 것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퀘스천은 학습자가 도움 없이, 그러니까 목표는 도움 없이 바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거인데요. 0점은 그 거의 이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1점은 바지를 올리거나 내릴 수는 있지만 완전 둘 다는 못하는 상황은 1점이고 바지를 올리고 내릴 수 다 있으면 2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 신발이죠.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아는 0점은 아예 못하는 거, 그다음에 1점은 신고서 벗을 수는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 근데 2점은 둘 다 신고 벗고 완벽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요거 체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셔츠 입는 능력들,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풀오버 셔츠, 그러니까 이제 단추 없는 거죠. 머리 위로 입는 거, 이거를 풀오버 셔츠라고 이제 하는데, 그냥 이 티셔츠를 혼자서 입고 벗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래서 뭐 2점 같은 경우에는 그 셔츠를 제대로 입고 벗을 수 있고, 또 1점은 입을 수만 있거나 또는 벗을 수만 있거나 하면은 이제 1점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버튼, 그래서 버튼 있는 셔츠를 입고 벗을 수 있느냐, 혼자. 그래서 뭐, 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에이블살에 있는 이 화장실 스킬인데요. 이제 화장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게 그 목표가 하루에 최소 2번 화장실에서 소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제 타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습자가 소변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점, 그러니까 만점의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이상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다. 이러면 이제 4점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2번 이상. 그다음에 3점은 그러니까 위크입니다. 이제부터는 위크인데요. 주에 5번 이상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그냥 계산이 편하게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총 10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다면 절반 이상은 화장실에서 이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그러니까 주 2회 이상 화장실에서 소변 보느냐, 그럼 2점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1점은 화장실에서 최소 2번 이상 소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1점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레퍼토어가 있는 정도만 이제 보는 정도 수준인 거고, 0점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안 보는 경우,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목표는 이제 4점을 목표로 이제 나중에는 티칭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두 번째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종일 소변으로 옷을,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게 옷을 안 적시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좀 너무 저렴한 용어 같아가지고 안 지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소변으로 옷에 이제 묻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그다음에 가정, 지역사회 어딜 가든지 옷을 이제 적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점은 주당 2번 이상, 어, 2번 정도, 최대 2번 실수를 하는 경우는 이제 3점. 그다음에 2점은 통제된 환경에서, 가정이나 학교는 좀 통제된 환경이잖아요. 이런 데선 주당 최대 2번의 실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옷을 좀 이렇게 가져간 옷을 입고 온다. 이런 경우는 이제 2점이고, 1점은 주당 4번 이상 실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0점은 주당 4번 이상, 1점은 주당 최대 4번 실수하는 거고, 0점은 주당 4번 이상, 그러니까 매일 이제 갈아입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0점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화장실에서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이제 소변 볼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촘촘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행동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티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제 분석을 하고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개해 드릴 게 AFLS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 Assessment of Functional Living Skill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도구고요. 해외에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대세죠. 대세고 굉장히 유명한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는요, 사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에이블스 아래 거의 보완 도구로 이제 설계가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영유아나 이 학년기 초반에는 언어나 학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많이 가르치다가, 이제 학년기 후반 때부터는 이제 일상생활 기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많이 가르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성인 학습자에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종적 발달 장애인 이제 지원 사업들 이제 지원하면서 실제로 도전적 행동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기술의 증진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기술을 좀 이제 점검하고 지원해 드리는 게 사실 최종적 통합돌봄 서비스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도구들이 해외에서는 좀 미리 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적 생활 기술들, 그러니까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평가를 제공하는 이제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블살의 이제 저자인 패팅턴이 이제 만든 이제 도구들이고요. 특히 이건 성인 학습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쉽게도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여기 대학에 처음 왔을 때 이걸 너무 번역을 하고 싶어서 그 패팅턴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번역을 하고 싶다. 팔아라, 판권을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패팅턴이 이제 했던 얘기가 그 자기한테 이제 권한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출판사나 이제 업체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외부로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권한이 없고 그 출판사에서 이걸 한글화에 대한 그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직 거기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구하실 수만 있으면 또는 이런 그 영문이나 이런 것들 보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너무나 좋은 도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구성은 어쨌든 평가 도구랑 그다음에 이 스킬 트래킹 시스템, 그러니까 얼마만큼 습득했는지 이제 트래킹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걸 티칭하는 이런 지침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매우 좋은데 좀 이 구성들을 조금 살펴보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평가의 프로토콜들이 좀 이제 6가지 영역들을 프로토콜로 이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생활 기술들, 그다음에 가정 기술들, 그다음에 지역 사회 참여 기술들, 그다음에 학교 기술, 독립 생활 기술, 그다음에 이제 직업 기술 이렇게 좀 영역가 6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 기본 생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어 그 핵심 영역들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관리, 기본적인 의사소통, 그다음에 옷 입기, 화장실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외모 관리, 목욕, 그다음에 건강, 안전, 응급처치, 뭐 그냥 밴드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야간 루틴, 잘 때 그 루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촘촘하게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제는 가정 기술, 홈 스킬을 이제 평가하는 프로토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집 안에서 가정 내에서 식사 준비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거, 의류 관리, 그러니까 세탁이랑 옷 관리하는 거, 청소, 집안일, 그다음에 가정 내에 그런 요즘 머신들이 많잖아요. 그 가전제품들 그런 것들 쓰는 거, 여가 활동들, 주방 활동, 뭐 요리 이런 것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참여 기술이죠. 실제로 뭐 성인기 되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지역사회 이제 나가게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뭐 기초 이동 기술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커뮤니티 날리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지식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구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밥 먹는 거, 돈 쓰는 거, 전화 사용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들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기술 이제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실 활동, 그다음에 그 뭐냐 루틴, 그다음에 이런 기대 행동들,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어떤 기대 행동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밥 먹는 거, 사회적 기술,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쓰는 거, 그 기본 지식, 그다음에 그 상식이죠. 상식, 그다음에 핵심, 그 아카데믹 스킬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어플라이한 아카데믹, 그 응용적인 학업 그 스킬들, 그다음에 독립생활 기술들도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기술, 그다음에 이런 자기 관리, 유지, 청소, 기계 수리, 지역사회 이동, 교통수단, 주방기구, 가전 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독립생활 기술들은 더 많아요. 음식, 식사 계획, 금전 관리, 혼자 쇼핑하는 거, 개인 관리, 안전, 문제 해결,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과 함께 생활하기, 뭐 대인 관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이제 평가하고 좀 가르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 기술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아요. 면접 준비, 기본적인 직업 기술들, 동료와의 관계, 직장 내 안전, 그 고정적인 활동 기술들, 이제 청소랑 관리, 세탁, 그다음에 소매업 기술, 보조 인력 활용하기, 그다음에 사무 기술, 컴퓨터 기술, 레스토랑, 주방, 창고, 도구, 기술과 건축, 조경, 정원 관리,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AFLS의 그 예시인데요. 이거 보면은 이거 그루밍 스킬을 좀 한번 볼까요? 그루밍 스킬인데 이거는 이제 치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스크는 치실 모든 치아를 치실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치실로 윗니 아랫니를 하느냐. 그래서 뭐 모든 치아를 할 수 있으면 4점. 그다음에 윗니 아랫니만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그 앞에 이제 4개만 할 수 있으면 뭐 3점. 그다음에 그 언어적 도움으로 모든 시야를 하면 2점. 모형으로 보여줘서 하면은 뭐 앞니만 하면 뭐 1점 막 이렇게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테리아가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이 양치질, 양치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면 1점, 두 번 하면 2점,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물온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이제 3가지 종류의 수도꼭지에서 물 온도를 조절하느냐. 이거 미국은 좀 약간 이게 수도꼭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그 더블 핸들로 되어 있는 이게 2개로 되어 있는 컨트롤 하는 거. 그다음에 호자로 이제 핸들로 하는 이런 레버들. 그다음에 또 버튼이나 노브를 쓰는 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3가지 종류의 수도꼭지를 다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갈 때마다 보면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마다 수도꼭지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요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수도꼭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 대야지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뭐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손만 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발을 밑에다가 뭘 해야지만 또 물이 나오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못 틀어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 그래서 이제 4점은 뭐 최소 3가지 종류의 수도꼭지에서 물 온도를 이제 조절해야 되고 2가지 종류 쓸 수 있으면 3점. 하여튼에 언어적 도움으로 수도꼭지를 하면은 2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그루밍 태스크인데요. 그다음에 비누로 얼굴 씻는 거 그리고 얼굴을 말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4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비누도 쓰고 헹구고 얼굴 닦기까지 완벽하다. 그러면 이제 4점이고 3점은 이제 비누랑 헹구기는 하지만 얼굴 이제 물기 닦는 거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3점.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도와줘야 하면 2점. 그다음에 물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면 1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코 푸는 거. 코 푸는 건데요. 이게 그 4점은 이게 만점이죠. 그 4점은 티슈를 이용해서 코를 독립적으로 하냐? 그럼 4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3점은 독립적으로 풀 수는 있어. 근데 꼭 지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3점. 그다음에 언어적 도움으로 풀면은 2점, 물리적으로 도와줘야 되면 1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역들을 이런 도구들을 써가지고 이 다양한 영역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점검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거는 뭐 이제 4점, 어떤 건 2점, 뭐 1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면 4점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도달하지 아직 그 능숙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죠? 앞으로 배워야 될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목표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고, 그럼 그 이제 목표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기준을 잡아서 이제 티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세우면은 좀 효율적이냐,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스마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좀 쓰면은 좀 도움이 이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는요, 이게 그 앞글자만 딴 건데요. 좀 이제 스피시픽, 그러니까 구체적이냐.
그다음에 측정 가능하냐, 또는 이제 달성 가능하냐, 그다음에 관련성이 있느냐, 또 시간 설정을 좀 했느냐라는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스마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피시픽하냐, 이제 구체적이냐는 거예요. 일단은 목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하고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가르치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목표는 매일 아침 그 대상자가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하루에 2번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좀 모호한 것은 좀 자립적인 생활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좀 너무 이렇게 크게 좀 모호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드는 질문은 누가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목표를 좀 데일리한 목표들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measurable,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하냐. 이게 목표를 세울 때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발달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뭐 대화 중에 눈 맞춤을 80% 이상 유지한다. 라든지 또는 뭐 아까처럼 하루에 몇 번 이상 뭐 양치질을 한다든지 이런 수치, 빈도, 이런 퍼센트, 이 목표 달성 정도를 설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질문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관찰을 할 건지 또는 체크리스트를 쓸 건지 이 데이터나 기록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항상 검토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 때, 좀 이 진행 상황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목표들을 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테이너블하다, 이 달성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학습자의 능력과 이 환경에 고려해서 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려면 이 학습자가 목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들을 어느 정도의 이제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선행해야 될,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좀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이 사전의 기술들 좀 어느 정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행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의 강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한 달 안에 독립적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대상자가 이제 현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굉장히 지나치게 이 높은 기대를 담고 있어 이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대상자가 2주 안에 간단한 샌드위치, 그러니까 뭐 빵에다가 잼 바르는 정도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 조금 더 적합하고 그 전 거보다는 좀 실행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달성이 가능하느냐, 그 역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현재 능력과 강점과에 적합하느냐, 그 다음에 이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이 어테이너블한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예시를 좀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는 관련성 있는 목표를 좀 잡아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 대상자의 삶에,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하루에 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뭐 보통의 삶이라는 단어들, 그다음 의미 있는 하루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소소한 일상들을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 이제 챙기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안에 농구 경기를 감당한다. 뭐 또는 뭐 2달 안에 뭐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 막 이런 좀 그 보통의 삶.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평범하고 보통의 삶,
이거 일상적인 삶, 의미 있는 이 하루의 좀 관련성이 좀 낮은 것들보다는 조금 더 매일 자신의 침대를 스스로 정리한다라는 좀 매일매일 할 수 있고 일상적인 독립성과 좀 이 자기 관리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타겟하는 이런 목표들이 과연 이제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삶에 중요하냐? 특히 이게 일상과 관련이 되어 있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또는 우리가 팀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냐? 일상적이냐? 보통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의미 있는 하루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장기적인 목표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스마트의 이제 마지막 이제 타운바운드 이제 시간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표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목표가 있을 때, 이 기간을 설정했을 때 굉장히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게 우리는 이것들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제한이 없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자립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막 1년 내내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다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1년 동안에 이걸 인텐시브하게 다루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런 타임 바운드 이제 시간 설정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이 대상자가 3개월 안에 버스 타고 직장까지 도착하는 연습을 한다라는 목표를 이제 정했을 때는 우리는 이 기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들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표 달성까지 이 진척 상황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나 개인별 치료 계획이나 개별 교육 계획들 이런 걸 세울 때 그 달에 이 목표의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설정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의 바램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으로 담기보다는 실제로 이 목표 달성, 이 스킬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진행 상황들, 이 타임라인 중간중간에 언제 우리가 이게 중간중간 평가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예시는 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손씻기의 5단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서 10번 중에 8번을 성공할 수 있다. 언제까지? 2024년 6월까지라는 목표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기준들 일단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죠. 손 씻기 절차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손 씻기의 단계를 구분해 두었죠. 그래서 5단계입니다. 1단계는 물 틀기, 2단계는 비누 바르기, 3단계는 손 문지르기, 4단계는 물로 헹구기, 5단계는 물 잠그기와 타올로 닦기. 이렇게 5단계가 있고 이 5단계를 구분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으로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제 설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측정 가능하냐? 총 10번의 기회가 있을 때 8번 이상을 성공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잡게 됩니다. 보통은 10번 중에 8번 성공이나 또는 5번 연속 성공 이런 것들을 조금 그 현장에서는 조금 적절한 기준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8번 중에 8번 성공 이것도 좋고 5번 연속 성공 이런 것도 좋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성 가능하느냐? 이거는 아까 그 5단계로 나누는 것 나눴잖아요. 물틀기, 비누말기, 손 문지르기, 물로 헹구기, 막 이런 것들. 이 중에서 얘가 어느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 일단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얘가 물틀기, 비누 바르기 이런 단계인데 지금 얘는 봤더니 뭐 그 뭘 이렇게 움직이는 대근육도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 손 씻기 기술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겠죠. 달성 가능하지 않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현재는 2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비누 바르는 걸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다른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하겠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2단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단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정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의미 있는 삶과 보통의 삶과 삶의 질에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는 거죠. 손 씻기는 이제 위생 관리, 감염 예방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시간 6월까지 예를 들어 이렇게 4월에 짰었던 건데 6월이면 이제 2달 동안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옷 입기를 이제 하겠다. 옷 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앞뒤가 구분된 상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입는다. 측정 가능한 거는 5일 중 닷새 중에 4번 성공. 지금은 달성 가능하냐? 현재 도움을 받아서 올 수 있고 있지만 상의 방향을 독립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현실적인 목표인 거죠. 현재 도움을 받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입고 벗고를 얘가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방향만이라도 일단 우리가 먼저 잡아보겠다. 이렇게 달성 가능하게 체크를 한 거죠. 그다음에 관련성, 옷 입기는 독립성이 필수적이죠. 시간 기한은 뭐 몇 월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상생활 기술들을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AFLS를 쓴다 또는 뭐 ABS 같은 걸 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술의 개수들이 몇백 개예요. 그러면 봤을 때 어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만 조금 더 지도하면 돼. 근데 어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화나의 같은 경우에는요 수백 개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티칭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기술을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개인의 필요나 환경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대상자가 일단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티칭해야 되는 것들이 이 자조기술, 그다음에 이제 가정생활 기술을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자조기술은 이제 자기 스스로 돌보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생활 기술은 집에 혼자 있어. 그러면 적어도 반찬 꺼내 먹고 밥 꺼내 먹고 햇반 돌려 먹고 뭐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스불 일면 켜고 끄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목표보다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지역사회 활동이 목표인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교통 수단, 그다음에 이동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는 기술, 이제 사회적 기술들을 좀 먼저 티칭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먼저 티칭할 것이냐, 무엇을 먼저 지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개인의 목표, 현재 환경들, 그다음에 필요한 기술의 종류를 좀 바탕으로 이 평가 도구에 근거해서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좀 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대상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체계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잡한 과업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도하는 이 과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던 손씻기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한 일상생활 기술들을 좀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좀 순서대로 이 점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그 과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과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제 분석들이 굉장히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이 과제들을 좀 잘 나누어서 단계별로 얘가 지금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 목표는 이제 몇 단계, 그러니까 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좀 우리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로 쓰는 방법들은 일단 무오류 학습, 에러리스 러닝, 또 에러리스 티칭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그 일상생활 기술들을 좀 단계적으로 나눴을 때는 초기에는 5번에서 10번 정도는 이 뭐 종사자가 또는 교사가 또는 치료사가 또는 뭐 부모 그 보호자가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얘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이제 주는 것,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직접 지도로 이것들을 완료하는 경험들을 먼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오류 학습 한 10번 정도, 저는 5번에서 10번 정도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속적으로 어, 도움을 제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일상생활 기술을 이제 도달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고 그 뒤로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일상에서 쓸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각적인 지원입니다. 일단 학습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시각적인 그 단서에서 좀 더 성공의 경험들을 좀 많이 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제 분석으로 해놓은 이 단계들을 사진이나 그림이나 또는 이제 글자가 가능하시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순서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대상자가 그 단계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독립성들을 좀 키우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진이나 그림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림보다는 저는 사진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언어적 이해가 조금 더 제한적인 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평가를 해서 현재 이제 기술들, 그 다음에 부족한 기술들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적절하게 선정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과제 분석을 통해 또 무오류 학습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독립적으로 점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독립적으로 할 때는 좀 더 시각적 지원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보다 더 독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께서도 또는 많은 이제 치료 임상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학습자가 생활하는 좀 실제 환경에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실제 환경에서 학습하시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고요. 한 곳에서 좀 이것을 티칭하셨다면은 조금 주변에 좀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사람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다음에 그 동일한 단계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조금 할 수 있도록 좀 도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돌봄 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주말에 조금 더 주말이든지 또는 이제 저녁이라든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조금 같이 협력해 주시는 게 그 일관성 있게 협력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